안녕하세요. 오늘 집이 모델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경미 감독입니다. 그리고 네, 저는 영화 여행가 나날에서 각본가 이 역을 맡은 심경입니다. 예, 제가 이 영화를 VLB 시작 때 극장에서 보고, 그리고 오늘 집이를 해야 해서 오늘 한 번 더 봤거든요. 근데 영화가 두 번째 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처음에 볼 때는 많이 웃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주인공이 작가니까 저도 이제 글을 각본도 쓰고 연출도 하고 그러는데 늘 글을 쓸 때는 참 고통의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공 이가 그 여관 남자랑 그 주고받는 얘기들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참 많이 웃었는데 오늘은 두 번째 볼 때는 이제 웃긴 거는 웃긴 건데, 이제 이 영화 전체가 보이면서 이 그 풍경과 인물들에 젖어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 마이크가 약간 신호가 내가 말할 때하고 약간 어긋나니까 약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괜찮죠? 들으시기에는 제가 약간 말을 더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보니까 이 여관 남자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 여관 남자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 영화가 더 풍부하게 느껴지고 이 그 작가 이와 이 남자와 주고받는 이야기와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심해서 움직이는 것들과 이런 모습들이 되게 귀여우면서도 좀 짠한 느낌도 들고, 특히 딸과 만났을 때 대화라던가, 저는 처음 볼 때도 그 딸이 아빠 할 때 이랬거든요. 네, 이렇게 놀랬고 소리를 내서 놀랬고, 그래서 저 시사에 가면은 사람들이 저랑 같이 영화 보는 거 싫어요. 너무 반응을 해서. 근데 처음 볼 때는 딸이 아빠 할 때 이랬고, 그 다음에 여관 남자가 이거 잉어 보여준다고 뚜껑 열었는데 가만히 있을 때 근데 이랬어요. 저 잉어가 무슨 일이 생겼구나, 그것 때문에 이랬고,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잉어 아니야. 이렇게 제 얘기는 좀 천천히 하고, 은경 씨를 모셔놓고,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으로 궁금한 거는, 은경 씨는, 이제, 어쩌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활동하고, 한국에서도 활동하는 분이 되셨어요. 예. 제가 궁금한 거는, 저 신문기 씨도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은경 씨가 선택을 하게 만든 어떤 요인이 뭐였을까요? 일단 미야케쇼 감독님의 작품이라는 게 가장 컸고요. 저는 이전부터 감독님의 영화에 아주 빅팬이었었고, 감독님의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 종종 인터뷰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진짜 혼미하네요. 네. 약간 혼미하네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시선이 뭔가 가까이 다가가지도 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그냥 이렇게 지켜봐주고 있구나라는 그 시선이 항상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번 작품에 이제 제안을 받고 이제 대본을 읽고 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감독님이 이번엔 내 이야기를 해주시는구나
라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감상이었고, 그 부분을 어디서 느꼈냐면, 이제 본인이 각본을 쓴 영화의 상영을 마치고 대학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GV를 이제 진행하는데, 사실, 이제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그 장면에서 이제 이의 심경이 본인은 좀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썼던 장면이 완성되고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어떤 톤 앤 매너의 작품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게 잘 표현이 안 된 것 같다는 찜찜함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찜찜한 상태에서 이제 무대에 올라서 질문을 받으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결국은 그래 내가 그럼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구나라는 그런 심경을 담아서 제가 많이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그 대사를 이제 내뱉게 되는데, 그 장면 그리고 그 대사가 저는 굉장히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고 꽂히게 된 것 같고, 그 대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항상 연기를 대할 때에 마음이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GV를 하고 있고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불쑥 들거든요. 근데 이라는 캐릭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또 용기 있는 면모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부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저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발 더 나아가 있는 또 캐릭터가 아닌가 싶었고, 그 인물을 공감을 또 하면서 또 그렇게 나아가 있는 인물을 한번 내가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작품에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고 관객들의 반응 소리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영화 안에서. 그죠, 영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반응이 뭔가 딱히 있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독의 다음 대답하는 걸로 넘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이게 아니 그러니까 왜 사람이 뭔가 전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웃어주고 그래야지 뭔가 이게 서로 분위기가, 그런데 재능이 없는 것 같았는데 웃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재능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막 친구끼리 얘기할 때도 나 너무 못생긴 것 같아. 그런데 이러고서 못생긴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가 되게 외롭게 느껴졌어요. 외로운 사람. 그런 관점에서 또 근데 저는 이제 촬영을 할 때 대본을 읽고 또 촬영을 할 때에는 이제 거기 앉아 있는 학생들이 뭐 좀 당황하거나 왜 저런 얘기를 하지? 뭐야 저 사람? 약간 이런 어떤 시선의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께서 이렇게 예리하게 또 봐주셔가지고 이런 관점은 또 처음 듣네요. 감독님이 이 얘기를 들으셨으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관객들이 뭐야? 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야가 됐든 그게 아니었든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순간 그때부터 작가 이한테 되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외롭게 보였어요. 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아니야. 아니야. 하듯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작가 이의 여정을 더 따라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재능이 없다고 자기 입으로 내뱉어버린 이 작가는 이후에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 근데 이렇게 막 혼자서 여행을 떠날 때 막 모자 날아가는 그런 사소한 것에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 작가가 이미 무대 위에서 어리숙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어요. 이 영화의 특징 중에 하나라면은 영화 안에 또 영화가 있는 구조잖아요. 그 안에 이 작가 이가 쓴 그 영화는 원작 만화. 네. 그죠? 해변의 서경이라는 이제 쓰게 요시하루의 단편 중 하나가 이제 원작이 되어 있고요.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약간 풀샷으로 여자가 우산을 쓴 뒷모습에 남자가 수영을 한 그 샷은 만화 그대로의 샷과 똑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만화하고 그 영화 속의 영화랑 엔딩도 똑같나요? 일단 겨울편도 원작이 있고요. 혼야라동의 벤조상이라는 이제 만화이고, 원작 만화하고 약간 변주가 됐죠. 각색이 좀 되어 있고요. 일단 제 캐릭터 자체도 원래는 중년 남성, 일본인 중년 남성의 이제 캐릭터였고, 그것은 곧 이제 스게 요시하루 작가님의 어떤 자전적인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감독님께서 그걸 이제 저를 생각하시고 이제 캐릭터와 국적의 성별까지 이제 바꾸시게 된 거고요. 그 영화 속의 영화에 나오는 그 가와이 유미, 네. 예, 그 여배우도 저는 그 나미비아의 사막에서 보고 굉장히 눈에 띄었던 그런 배우였어요. 근데 둘이 만날 일은 없었죠. 전혀 씬 자체가 겹치지가 않으니까 사실 여름편은 작년 여름에 촬영을 마친 거고요. 제가 나온 이제 겨울편 같은 경우는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에서 이제 촬영한 작품, 이제 촬영을 진행을 했던 거라서 전혀 촬영이 겹치지는 않았고, 근데 저도 이제 촬영을 앞두고 이제 여름편 현장을 이제 견학을 좀 갔었고, 또 가와이 유미상도 현장에 저희 촬영 이제 겨울 때 진행했을 때 이제 놀러 와주셔서 그때 이제 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로카르노 영화제에서 좀 자주 저희가 붙어 있으면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죠. 은경 씨는 그 영화 안의 영화, 그 해변의 서경, 영화 안의 영화의 엔딩 장면을, 그러니까 왜 남자애는 막 수영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고 여자애가 이렇게 우산 쓰고 이렇게 보는 얼굴에서 끝나잖아요. 그 엔딩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근데 보시는 분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그 여름편의 후반으로 갈수록 굉장히 영화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일단 그 파도의 넘실거림을 이제 포착하는 그 카메라와 그 앵글이 굉장히 너무 실감나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떤 관객분들에게는 굉장히 시원하게 다가올 것 같고, 저기 파도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싶다, 서핑하고 싶다, 이런 느낌도 줄 수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너무 공포스럽게 다가오기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고, 그 파도가 뭔가 이 두 사람을 막 집어 삼킬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여름 하면은 굉장히 싱그럽고 어떤 청춘의 이미지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그것에 대비되는 이미지들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엔딩도 굉장히 좀 섬뜩하게 누군가는 좀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는데, 저의 감상은, 저는 그냥 뭐랄까, 이 영화에서 일하는 어떤 각본가를 연기를 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감상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제가 썼던 이야기라는 어떤 생각에서 이걸 계속 바라보게 돼서, 사실은 이와 같은 마음에 좀 더 가깝지 않나 싶어요. 이런 영화, 내가 쓴 각본에 이런 영화가 탄생을 했구나. 굉장히 화면이 예쁜데
그렇지만 내가 표현하는 이야기하고는 또 다른 것 같고 뭐지? 막 이런 감상이 조금 더 많았었던 것 같고요. 좀 더 그러니까 캐릭터에 좀 많이 집중을 해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영화에서 엔딩에 강하임이 얼굴로 끝날 때 그 여자애가 남자애 보고 자꾸 저 멀리 가라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나? 죽이려고 그러나? 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그렇게 또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죽이려고 하냐. 휴송도 제가 나미비아의 사막을 먼저 봐서 그런지 나미비아의 사막에서는 가위미가 되게 좀 사이코 여자애로 나오거든요. 우리 이렇게 막 그러다가 죽이기도 할 것 같은 여자애로 나오다 보니까는 그것과 또 나미비아의 사막을 또 여기 보신 분들이 또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영화하고 또 연관지어서 보면 좀 이어지는 감이 있죠. 네. 확실히. 그래서 아마도 작가이는 죽일 것 같은 거는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맞아요. 그런 관점이 또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그죠. 그런 생각을. 왜냐면은 그 안에 영화에서 엔딩이 갑자기 약간 서늘하면서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실제로 영화 안에서 이제 그 선생님, 교수 역할을 해주시는 이제 이제 배우분께서 그런 대사를 하시잖아요. 영화가 관능적이고 굉장히 섹시하고 굉장히 에로틱한 게 표현이 된 것 같다.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심히 당황해하는 모습이 이제 포착이 되실 거예요. 근데 아마도 그런 엔딩이나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 이제 시작할 때 제가 쓰는 장면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쓸 때는 새똥이 차에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탁 떨어지고 뭔가 이 여자와 남자의 어떤 일정이나 이런 대사들이 재미있는 터치가 되겠다라고 혼자 피식피식 웃으면서 썼는데 완성된 걸 보니까 웬걸? 막 에로틱하다고 하지 않나. 전혀 그런 거를 예상하고 쓴 게 아닌데 그래서 이게 이제 맞나 이제 심히 고민하고 가뜩이나 이제 슬럼프에 빠져 있는데 더더욱 이게 쓴다라는 게 뭘까라는 고민에 이제 빠지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신이죠. 그래요. 다음 작품으로 닌자 얘기를 쓰려는 작가. 닌자 얘기가 있죠. 그 얘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본인이 쓰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서 또 뭔가 의뢰를 받아서 써야 하는데 이게 잘 써지지가 않는 거죠. 여행 두 번째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는 정말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드는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아이맥스에서 보고 싶다 이 영화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맥스로 봐야 되는 영화는 무엇이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막 액션이 막 크게 있어야 되고 막 굉장히 막 그런 막 CG로 막 뭐 한 우주 보여드리고 그것도 보면 좋죠. 저도 그런 거 아이맥스로 재밌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본 영화 중에 원 배틀 애프터 어너더에서 그 도로의 추격신 이 망원 렌즈로 이렇게 보신 분들은 어떤 시퀀스인지 알 거예요. 그거 보면은 이거 때문에 아이맥스로 봐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전율이 일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를 아이맥스로 보고 싶다. 이 풍광과 이 풍경 속의 그림처럼 있는 인물이 움직이는 것에 그 아름다움을 좀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맥스에서는 안 열어주나? 용산 CGV 관계자분 듣고 계시면 하루만 좀 열어주세요. 네, 그러면 저 정말 그리고 막 특히 이제 이 겨울을 영화 안에서 계절을 온전히 느끼게 해주는 영화들을 볼 때 되게 그게 감상이 오래 가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우리도 그 계절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겪지 못한 계절이라도 감각으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코엔 형제의 파고인데 그 눈 내리는 미네소타주의 그 눈 내리는 겨울 동네의 그 이미지 때문이거든요. 첫 씬이 이렇게 막 눈이 막 이만큼 쌓인 막 그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이렇게 막 외롭게 가는 차 그 부감 쇼트에서 이렇게 와, 정말 저기 가본 적은 없지만은 저 너무 아름답고 좀 무섭기도 하다 이런 느낌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의 겨울씨는 되게 인물들이 지금 추운 것 같은데 왜냐면 실내에서도 입김이 계속 나오니까 되게 추운 것 같은데 그 추움이 되게 감각적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추억처럼 나는 그곳에 있어 본 적이 없는데도 내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추억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특별했고, 그리고 뭐니 해도 낯선 곳에 갔을 때 음식. 우리도 어디 여행 가면 뭘 먹을까 하잖아요. 맛집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영화 안에서 작가 이가 뭘 먹을 때마다 그게 뭐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저는 특히 그 동네 가서 먹는 우동 있잖아요. 네네. 그건 뭐예요? 고기 우동. 고기 우동. 네, 실제로 거기 그 야마가타 쇼나이라는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거기 그 쇼나이라는 곳에 있는 식당이거든요. 이제 뭐라고 해야지 정식이라던가 이런 우동을 파는 이제 조그만한 식당인데 거기 이제 조리해 주시는 신도 나오는데 실제 식당 주인분들이세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문상 갔을 때 또 뭐 주잖아요. 이렇게 무슨 같은 거. 되게 다 음식이 네. 궁금하시네요. 그거는 이제 저희 팀이 만들어준 스프인데 진짜 맛있었어요. 뭘로 만들었지? 일단 영화 안에서는 일본어로는 카브라고 하는 이제 한국어로 하면 순모인데 순모로 만든 스프예요라는 이제 대사를 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순모로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정말 맛있어서 저는 이제 그 씬 안에서 아니 분명 선생님은 돌아가셨는데 선생님과 똑같은 쌍둥이 동생이 이렇게 있다니 그래서 너무 놀란 나머지 그 스프를 먹으려고 하다가 계속 먹질 못하고 놀란 자세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한번 맛보고 너무 맛있어서 자꾸 먹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찍으면서 그래서 감독님께서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가만히 스푼을 들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먹으면 안 되냐 이게 이렇게 입만 대면 너무 자기적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또 주고받았던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저희 팀이 이제 준비해준 이제 음식이었고 이제 여관에서 먹었던 거는 정말 소박한 이제 생선 한 마리 생선이 종류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은 이제 생선에다가 그냥 흰밥에 그리고 이렇게 무슨 그 조림이 아니라 무슨 그 초절임 같은 거 뭐 이렇게 꺼내던데 이렇게. 그게 아마 락교구나. 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실제로 락교까지는 먹지 않았고 이제 밥하고 된장국에 좀 집중해서 먹었는데 일단 대략적으로 나왔던 요리는 한 이 정도? 된장국도 배추 들어가는 배추 된장. 배추 알배추 같은 거를 써있던데. 와 이렇게 배추는 아니고요. 거기 안에 보니까 순무가 들어가 있었어요. 순무를 넣고 끓여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 영화는 여행을 가고 싶게 만들고 그 낯선 곳에서 누가 따뜻하게 해주는 밥을 먹고 싶고 또 그거를 먹어본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하는 영화인 것 같아요. 나는 그 마을에 가서 낯선 여관에 가서 지어준 밥 먹어본 적 없는데 근데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무슨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준 소설에서 읽고 그게 내 기억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되게 묘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보고 거기에 그 무슨 곤약 젤리 같은 거 먹잖아요.
추운데 수영하고 아, 여름편에. 네, 아, 네. 네네네.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날 점심 약속이 있었는데 괜히 일식시켰어요. 나올까 싶어. 아, 괜히 일식. 괜히 일식시켰어요. 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영화가 그런 오감을 자극시키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 이 영화가 두 번째 볼 때 되게 편안하고 너무 좋다, 젖어든다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멜로가 없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멜로가 없으니까 좀 쉴 수 있다. 아. 되게 이상한 말이죠. 아니요. 너무 저도 공감이 돼요. 네, 멜로가 없으니까 너무 어떤 텐션도 없이 이렇게 복잡거리는 거 없을 거라는 안도와 함께 이렇게 쉬면서 이 안에 풍경과 음식과 냄새도 내가 맡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IMAX로 가야 되는 영화다. 아이고, 여러분 소문 많이 내주세요. 여행과 나날은 뭐다? IMAX로 가야 한다. 그죠? 네, 질문들을 할 얘기는 많은데 질문들이 좀 좋아서 질문을 나누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여러 번 보면서 여인과 나날이 특히 보는 시기나 계절에 따라 다르게 다가오는 영화라고 느꼈는데요. 어떤 부분이 공감이 가셨는지와 시간이 지나서 영화를 찍으면서나 나온 영화를 보셨을 때 감상이 달라졌거나 마음 가는 부분이 변한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그 대학교 강의실이 저는 참 그 이라는 인물을 되게 설명해주는 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신을 촬영했을 때 또 내가 어떻게 연기하고 또 현장 분위기가 어떨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던 신 중 하나였었고요. 촬영하면서 이제 저희가 부감샷이라던가 이 풀샷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설경이 어떤 식으로 스크린에 담길까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어서 그 부감샷들 특히 이제 밤에 강을 이렇게 건너서 잉어를 훔치러 가는 신, 그 강을 걷는 신이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원래는 그냥 강가 옆을 지나간다라는 정도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강에 들어가서 찍을 줄은 몰랐었고 그리고 굉장히 어두웠었고 이게 스크린에서는 보일까? 이게 사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어떻게 이 영화 안에서 또 녹아들지가 굉장히 좀 궁금했던 신 중 하나였었고 그리고 완성된 영화를 보고 제가 출연한 영화이지만 미야케 감독님한테 참 감탄했었던 건 마지막 엔딩 씬이었어요. 이제 그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촬영했을 때는 굉장히 즐겁게 찍었거든요. 감독님께서 이제 다 찍고 나서 모니터링 하면서 옛날 3, 40년대의 재즈 음악을 이렇게 옆에 틀어놓고 너무 움직임이 재밌지 않니? 찰리 채플린 같아 라고 이제 언급도 해주시고 이렇게 말씀 주셔서 막 저희가 웃으면서 이제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완성된 영화를 보니까 뭔가 이게 가슴을 툭 치고 그 뭉클해지는 굉장히 이 영화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관통하는 메시지를 이제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영화 안에서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좀 다시 재탄생해서 보게 되니까 좀 감회도 새로웠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보니까 영화 엔딩에 이가 이제 그 여관 주인은 병원에 가고 혼자서 청소하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또박또박 뭔가를 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것이 어디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그 마지막 장면이 마치 그 작가 이가 쓰고 있는 다음 이야기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또 느껴질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두 번째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영화 초반에
관객으로 질문했던 교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문상가잖아요. 근데 쌍둥이 네, 동생인가 쌍둥이. 형인가가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거기서 약간 이게 순간 딱 그 배우가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앉아있을 때 잠깐 혼란스럽잖아요. 안 죽었나?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좀 당연히 의도였을 테고, 그렇게 해서 이 이야기가 이야기 속의 이야기 구조를 가져가는 것과 그 다음에 엔딩에서 이 작가가 이 여정을 마치고 글을 쓰는 것에서 끝날 때 다음 장면이 뭔가 여행을 시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눈 속의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어디까지가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현실이었는지를 혼란스럽게 해주는 게 이 영화의 어떤 기술 중에 하나로 되게 계획된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장치들이 이 영화를 감상할 때 이렇게 몽롱하게 꿈을 꾸는 것처럼 이 풍경 안에 젖어들게 하고 인물을 천천히 헤아리게 만들어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영화를 두 번째 보니까 여관 남자를 눈여겨보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볼 때는 여관 남자의 스토리가 보면서 밝혀지잖아요. 근데 아내와 딸과 단란하게 살았던 과거가 있고 그 둘은 떠나서 혼자 남겨졌고 하지만 딸이 애끼던 그 동물도 없어진 집만 그대로 남아있고 그런 남자가 아마 오랫동안 손님을 못 받았던 것 같고 그러다가 온 되게 계획이 없어 보이는 어떤 여자와 아무런 케미도 없는 여자와 글 쓰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내 아내를 뺏어간 남자 집에 잉어를 훔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굉장히 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작가에게 이야기란 무엇인지 테마를 묻고 희극 안에 비극을 얘기하는 이 남자, 작가는 계속 고민을 하고 헤매면서 글 쓰는 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남자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툭툭 던지는 말을 너무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 남자에게는 어떤 인생이 있었길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되게 이렇게 스며드는 게 마음이 이렇게 저릿저릿하고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할게요. 여행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예상치 못한 일도 예상했던 일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행 잘못하면 되게 큰일도 나고. 저는 되게 겁이 많거든요. 저도 네. 겁이 많아요. 저는 여행 어디 가면은 보험 다 들고 최고 수익을 들고 이렇게 많이 들어서 보험금 많으면 괜찮은데 이러면서 보험 들고. 저는 아예 여행을 떠나지 않아요. 네. 저도 사실 그래요. 저는 옆에 같이 사는 남편이 그런 계획 짜는 거 좋아해서 따라다니지.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스트레스가 제일 심해요. 여행 가서 죽을까봐. 근데 스트레스가 제일 심하고 맨날 싸워요. 여행 가기 직전 남편이랑 맨날 싸워요. 네.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세요. 괴로운 일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누군가를 마주하고 싶을 때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것 같은데 배우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떤 여행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안 떠나는데요. 진짜 잘 안 돌아다니고 제가 유일하게 어딜 간다. 영화관밖에 없어요, 사실은. 영화관에서 떠나는 여행이 좀 유일한 것 같고, 근데 저는 이번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어떤 알게 모르게 해방감을 좀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지역이
촬영이 아니면은 제가 혼자 스스로 이게 찾아서 가볼 만한 곳도 아니고 어떤 관광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곳이 아닌 곳에서 심지어 제가 일본의 소도시고 잘 모르는 곳에 이렇게 가서 촬영을 이렇게 한 달 동안 거의 지내다시피 도쿄에 돌아가지도 않고 촬영을 하면서 이게 뭔가 처음에는 날씨도 너무 추울 것 같고 괜찮으려나? 향수병 안 걸리려나? 뭐 그 정도 아니겠지만은 근데 이제 막상 가서 이렇게 지내고 촬영을 하면서 되게 뭐랄까 뭔가 촬영할 때도 뭔가 큰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정말 마치 제가 그 각본가 이가 된 것 같고 각본가 이가 저인 것처럼 그냥 똑같은 감상이었던 것 같아요. 막 큰일이 있었고 막 촬영장에서 뭐 버라이어티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항상 매 촬영이 그냥 눈밭을 걷는다라거나 그거 하루 찍고 끝나는 날도 있었거든요. 또 어떤 날들은 제가 참 인상이 깊었던 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너무 좋아서 3시간 정도를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마을 근처에 동네 주민분들 특히 할머님들이 이렇게 한 10명 남짓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 견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의자도 이렇게 하나하나 다 놔주시고 이렇게 구경하시라고 배려도 해주시고 이제 촬영을 계속 해가 계속 떠 있으니까 진행을 못하고 근데 아무도 인상 쓰거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풍경 자체가 굉장히 이것 또한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문득 들게 되고 그게 그 날이 너무 특별하게 다가왔었어요. 사실 별거 없을 수도 있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겐 그 순간이 굉장히 영화 같았고 영화적인 순간이었고 또한 참 소소하게 특별한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들을 좀 보내게 해준 그러니까 이런 일상 자체가 어쩌면 여행이고 또 여행이 일상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저에게 남겨주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한 달 동안 시실리에서 머물렀거든요. 시실리에서 한 달 동안 머물렀는데 제가 늘 어딘가 제가 여행을 간 때보다 남편이 날 데려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행을 할 때는 늘 노트북 가져가고 늘 업무용 핸드폰으로 늘 일과 관련해서는 24시간 켜놓고 늘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달 동안 일체 안 하고 그냥 책만 읽고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을까, 뭐 보러 다닐까, 뭐 하고 놀까, 자기 전에는 내일 뭐 먹을까, 요것만 하면서 한 달을 보냈거든요. 일체 메일도 안 받은 게 아니라 메일이 안 오던데. 그래서 인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달 동안을 지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다라는 걸 제가 체험해서 이 체험을 나누려는 건데 늘 시간이 없고 늘 바쁘고 시간이 부족하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그 느린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리듬을 맞췄다가 딱 돌아오니까 일상은 똑같이 흘러가는데 시간이 많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시간을 감각하는 거는 굉장히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것 같다. 우리는 똑같이 시계가 흐르니까 이 시계의 바늘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과 어떤 리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이 되게 길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되게 신기하죠. 저는 지금 이 얘기가 저희 영화를 관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와, 너무 좋은 이야기네요. 되게 반응이 좋으시니까 뿌듯하네요. 네, 그 다음 질문을 할게요. 잠깐 질문할게요.
저기 뭐지? 그러니까는 아내를 뺏어가는지 아내가 버리고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집에 잉어 훔칠 때 연못에 까만색 병 같은 거 인서트 컷 있잖아요. 까만색 이렇게 뭔 말하는지 아시죠? 4개 맞아요. 4개. 그거 뭐예요? 저는 혼자 생각하는 답이 있는데 그냥 궁금해서. 잠깐.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가지? 4개, 그러니까는 그 둘이서 여관 남자랑 네. 작가 이랑 둘이서 잉어 훔치러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잉어 연못 네. 가에 까만색 4개 병같이 생긴 무슨 상 같기도 하고 그게 4개가 인서트 컷으로 이렇게 한 컷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관 남자가 딸 만나기 바로 전 컷. 잠깐만. 내가 왜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지? 잠깐만. 네네. 진짜 내가 미리 질문할 걸. 어머. 잠깐만. 당황을 시켰다. 아니야. 잠깐만.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거니까 네. 자기가 나온 영화에서는 항상 그쵸. 제가 놓치는 것이 있나? 잠깐만. 네. 근데 아무튼 질문을 끝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게 질문 끝이에요.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감독님의 부재가 이렇게 감독님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면서 어떤 장면이었지? 그럼 제가 제가 놓칠 리가 없는데? 그게 뭐였냐? 그게 뭔지 궁금하신 분 계시죠? 계시죠? 그게 뭔지 뭐일 거다라고 추측하시는 분 계세요? 불쌍해. 불쌍했나? 불쌍해요? 네. 네. 좀 그렇게 알고 있는. 근데 왜 까맣게 이렇게 감았어요? 제가 그 절에서 있질 않아 봐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추우신 보살님들 추우니까 이제 그런 얼지 말라고 아마 눈 쌓이지 말라고 이렇게 그죠? 네. 뭔가 했네. 그럼 제가 추측한 게 틀렸구나.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무 창피하다. 저는 재능도 없고 추리도 못하나 봐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니 잉어가 연못에서 그 연못에는 살고 이동하는 동안 얼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네요. 너무 이상한데. 그럴 수가 있는 건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오는 길이 저희가 설정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설정이긴 해요. 그래요? 그럼 연못에서는 왜 안 얼어요? 연못은? 물이 많으니까. 물이 많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추리한 건 말하지 말아야겠다. 끝까지. 아쉬워요. 말해주면 안 돼요. 연못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분 좋았어. 그렇구나. 어떤 일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힘들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갈게요. 다리를 건널 때 모자가 날아갔으면 했는데 진짜 그랬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전체적으로 배경이나 상황이 주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얘기하지 않은 것 중에 이렇게 우연히 더 씬을 잘 살린 장면이 있다면 비하인드가 궁금하고 비슷한 맥락에서 영화에 참여한 입장으로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과 관객으로서 좋아하시는 장면이 궁금합니다. 네, 우연이라고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스트리 배우님이 연기하신 벤조상하고 이제 둘이서 이야기하는 씬 중 하나인데, 이제 둘이 나중에 이제 방바닥에 누워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장면에서 제가, 애드립을 친 게 있었어요. 어떻게 번역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셨어요. 그랬사옵니까?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대사에서는 없었는데, 그냥
뭔가 리허설을 하다 보니까 그 뭐랄까 그 대사가 그 일본어로는 사요데 고자이마스까라는 이제 대사인데 이게 되게 존경어예요. 진짜 그러셨습니까? 뭐 이런 느낌의 대사이고 보통 이제 비서분들께서 많이 쓰는 말투인데 이제 문득 이렇게 리허설을 하다가 벤조상이 너무 참 각본가 이의 입장에서는 왜 저렇게 맨날 부정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 할까 뭐야 이러고 이제 아이고 그러셨어요? 아이고 어련하시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대사를 좀 애드립을 쳤었는데 그게 좀 먹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굉장히 현장에서 깔깔 웃으시면서 좋아해 주셨고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리허설 하다가 그냥 툭 그 이야기를 그 말을 그냥 툭 꺼냈는데 감독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셨고 근데 막 그 순간에도 약간 밀당 아닌 밀당을 하셨죠. 이거 진짜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다. 근데 일단 너무 재밌으니까 찍어 놓겠다. 이러고 이제 찍고 나서 결국 이제 완성된 걸 보니까 쓸 수밖에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순간의 분위기에 녹아들어서 좀 애드립을 좀 쳤던 게 그 씬과 좀 잘 어우러지게 좀 표현이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기뻤던 장면 중 하나이고요. 배우로서 봤을 때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질문 주셨던 씬을 가장 사실은 뿌듯하고 좋아합니다. 그런 순간은 연기하면서 사실 그런 우연이 잘 찾아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말 제가 너무 신났었거든요. 너무 행복했고 와 어떻게 이 순간에 딱 슛이 들어가니까 모자가 날리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삐끗거릴 수가 있을까? 이 모든 게 어떻게 다 이 시츄에이션이 다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막 쾌지를 속으로 막 외쳤던 씬 중 하나여서 배우로서는 이 씬을 가장 뿌듯하고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름편의 파도의 넘실거림을 포착하는 장면이라던가 개인적으로 참 인상 깊었고 인내심, 그런 지구력, 이미야케 감독님의 어떤 지구력을 느꼈던 장면은 그 여름편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해가 떨어져 가는 그 타이밍을 포착하는 그 장면에서는 그런 장면을 찍기가 사실은 쉽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찍으려고 기다리고 어쨌든 표현하려고 한 어떤 감독님의 인내심과 그 영화에 대한 어떤 사랑이 느껴져서 그 장면을 사실 특히 관객으로서는 참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그 우연하고 관련된 장면으로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거기에는 은경 씨도 출연을 했기 때문에 혹시 아실까 싶어서. 고양이는 어떻게 그렇게 연기해요? 맞아요. 고양이. 맞아. 고양이를 까먹고 있었네. 고양이는 그 촬영장에서 실제로 그 촬영장의 주인분께서 실제로 키우는 고양이였는데 슛이 들어갔는데 고양이가 그냥 탁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랬죠. 와 대박. 그래서 아무도 그 고양이를 터치를 안 하고 그리고 너무 모르겠어요. 뭔가를 되게 느끼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꿰뚫어보는 듯한 느낌? 너네 지금 뭐하냐? 이러면서 저랑 그 상대 배우님을 이렇게 많이 보면서 저희를 오히려 관찰을 하고 그래서 그때 촬영했던 씬들은 거의 리얼한 느낌의 그리고 이제 벤조상 이제 연기하신 시드니 배우님도 이제 고양이가 있으니까 왜 저래
제가 막 이렇게 액션이 나온 것도 그 고양이 덕분에 좀 나올 수 있었던 어떤 연기가 되었던 것 같고, 아, 고양이의 힘이 정말 컸죠. 그거는 어떤 설정이 아니었고요. 이제 액션 했는데 고양이가 그냥 그 앞에 섰어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요. 너무나 정확한 자리에. 정확한 자리에. 아, 난 보통 고양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슛 들어갈 때 정확한 자리에 서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저 그 어쩔 수가 없다에 잠깐 까면 출연하는데 저 1초도 안 나오거든요. 1초도 안 나오는 그거 찍는데 사실 컷이 많은데 그것만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액션 하면은 이렇게 걸어와서 병원 씨한테 칵테일을 이렇게 제안하는 건데 바닥에 표시를 해놓고 여기 와서 쓰래요. 근데 카메라는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닥을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데 여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치 찾아서 쓰는 게 어렵더라고요. 아,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거의 그거는 계속 네. 이제 촬영장에서 단련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냥 계속 이렇게 여길 보고 있는데 그것도 동시에 확인하면서 이제 맞아. 해야 되거든요. 맞아. 근데 고양이는 그냥. 아, 고양이는 예. 그냥 지시도 안 했고 예. 너 여기 와서 서라 이런 말도 안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액션하니까 맞아. 있어서 그리고 액션 하니까 이렇게 했다가 탁 이렇게 보고 도도새도 탁 안고 이러고. 그죠? 좀 사실 좀 소름 돋았어요. 그러니까. 오. 고양이들은 저희 집에 고양이 3마리 있는데 자랑하고 싶다. 보여주고 싶다. 진짜 귀여워요. 예. 벌써 10분 남았대요. 마지막 체험이래요. 진짜? 거짓말. 진짜야? 10분 남았어. 10분.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전에 하나만 더 얘기하자. 아직 얘기 이제 아직 절반도 안 했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게 하는 제가 마지막에 이제부터 그러니까 작가 이가 여관을 찾아서 헤매는 그때가 이게 지금 작가 이의 그 현실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지 영화 처음에 액자 속에 그러니까 액자 구성으로 영화를 보여준 것처럼 그런 건지 잠깐 헷갈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영화가 끝날 때쯤에 여관 주인 아파서 병원 가고 혼자 이렇게 그 방 이불 개고 청소하면서 간밤에 꿈을 꿨는데 네. 꿈을 기록하고 싶었는데 차가운 물에 세수하느라고 까먹었다 하잖아요. 저 거기서 처음 볼 때 웃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저 같아서. 네, 이게 작가들은 메모하는 거를 진짜 습관으로 가지지 않으면은 생각이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게으름을 이기지 못하고 난 이 생각을 분명히 기억할 거야 이러고 한 번도 기억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꿈도 역시 딱 깨질 때 진짜 너무 기가 막히다. 근데 이거 귀찮아가지고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까먹거든요. 그거를 작가 이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가운 물에 세수하고 이제 잊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마치 여기까지 그 전까지가 꿈이었던 것 같고 그 이유가 꿈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묘하죠. 예, 묘했던 것 같아요. 겨울에 보기 참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후반부에 아름다운 풍경도 있지만 그 영화 속에서 막 오들오들 떨면서 수영하잖아요. 그게 되게 느껴져요. 춥고 그러면서 되게 특별하고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해가 없는 하늘 아래에서 차가운 비 오는 날 차가운 바닷속에서 수영을 한다라는 게 이 감각이 지금도 막 소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겨울에 보기에 좋은 영화다. IMAX로 보기 좋은 영화다. 네, 마지막 질문 할게요. 어느 날 돌아봤을 때 작가 이에게
저 때의 여행이 은경 배우님에게 여행과 나날이 어떤 의미로 남게 될까요? 어, 이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에 뭔가를 확 느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비몽사몽하고, 이게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서둘러서 다시 도쿄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갔을 수도 있고,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되게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뭔지는 확실히 모르고 뭔가 이렇게 모르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사실 그 미야케 감독님이 또 부산국제영화제 GV 때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살다 보면, 이게 곧 이의 대사로도 나오긴 하는데, 살다 보면 말로 표현되지 않는 일들이 있다. 근데 그게 말로 표현되지 않는 순간들을 이 영화에서 포착해서 그려내고 싶었다라고 감독님이 말씀하셨는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때 그 당시에 그 느낌, 경험, 그 부분에 대해서 글을 쓰는, 말을 표현하는 직업인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앞으로 그녀의 미래에 글을 써내려갈 때 중요한 어떤 지침표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앞으로 각본가의 생활을 또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혼자 그렇게 상상하면서 연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도 지금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올 한 해 참 정말 말 그대로 여행과 나날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고, 지금 또 드라마 촬영과도 겹쳐 있기도 해서 하루하루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저도 이게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렇지만 뭔가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고는 있거든요. 말로 표현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텍스트로는 표현을 못하겠지만, 굉장히 내가 요즘 하루하루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구나 라는 걸 우선 느끼고, 그리고 이 내가 정말 진심을 가득해서 촬영한 영화를 이렇게 선보이고 관객분들 한 분 한 분과 이렇게 소통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외국 작품을 특히 촬영하면서 이제 다른 나라의 언어를 쓰면서 이제 연기를 할 때 이 말에 좀 붙잡히게 되는 경향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조차도 일본어라는 저에게는 외국어인 그 일본어 대사들과 이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연습을 해야 되고, 정확한 표현과 발음들을 이제 구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항상 매번 느끼지만, 물론 말을 전달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너머의 진심을 전달하는 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과연 그게 무엇일까? 분명 그 진심이라는 건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내가 연기적으로 잘 표현해서 녹여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하곤 해요. 근데 이번 이 여행과 나날이라는 작품이 뭔가 그것으로부터 좀 저를 해방시키고, 여러 가지 고민과 진짜 이상과 같이 말로부터는 더 넓게는 전반적인 저의 연기적인 고민도 좀 이렇게 좀 내려놓고
조금 더 그 상황들을 즐길 수 있게끔 저를 만들어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습니다라고 확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저도 영화와 같이 하루하루 여행 같은 일상 같은 여행을 이렇게 계속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영화에서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이 여관 남자랑 작가 이가 임원 훔치러 갈 때 어둠 속에서 괜찮냐고 서로 계속 물어보는 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어둠 속에서 괜찮냐? 너는 괜찮냐? 나는 괜찮다. 이것을 두어 번 계속 주고받거든요. 그 장면이 참 좋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눈밭에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데 서로의 안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그래서 좀 되게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일생도 보면은 여행이잖아요. 어쩌다가 태어나서 어쩌다 죽으면은 이제 영원히 끝나게 되는 이 찰나 같은 이 여행 안에 이 영화가 여러분께 따뜻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그랬고, 만약에 그런 걸 느끼신 분이 계신다면은 주변에 많이 소문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지만 좀 괜찮은 거 진짜요? 제가 지금 할 말이 그죠? 없어져가지고. 그래. 그럼 이제 할 만한 거 다 한 것 같다. 네, 끝났다고. 네. 네. 마지막 인사. 아무튼 오늘 이렇게 또 날씨도 추운데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경미 감독님께도 너무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오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